52페이지 용어부터 하나씩 설명하는데요. 1번 보게 되면 광역도시계, 2번 도시계, 3번 기본계, 4번 관리계. 이제 빨리 읽을 때 그렇게 줄여서 읽는데, 자, 이것은 이런 얘기요. 우리 국토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국토를 갖다가 저는요, 이 사각을 국토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국토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칸 하나 만들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도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박스가 하나의 도시다. 그럼 어디가 도시냐? 그러면 첫 번째, 특별시가 도시고, 광역시도 도시고, 특별자치시, 그리고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군. 이게 전부 다 하나의 도시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시군이다 이런 생각해주고. 그러면 이 하나하나 도시를 관리하고 있는 장은 서울은 누가 관리하면 그럼 서울특별시장이, 인천광역시장이 이런 식으로 이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장, 자 서울특별시장, 여기 있는 광역시장, 여기 있는 특별자치시, 여기 있는 특별자치도, 여기 있는 시장, 여기 있는 군수. 이 사람들이 출마할 때 뭐라 하고 출마를 했어요? 나를 뽑아주면 좋은 도시 만든대요. 아니면은 당연히 좋은 도시죠. 나를 뽑아주면 내가 이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더 잘 만든다. 무엇을? 이 도시를. 도시에 있는 시민들이 편히 살 수 있게끔 나는 만들겠다. 공약해서 뽑아준 거 아니에요? 당선됐으면 어쩌죠? 잘 만들어야죠. 근데 도시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도시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 우리 시장 임기 4년입니까? 4년 동안 도시 만들 수 있습니까? 택도 없죠. 10년 주면은요, 조금은 하겠죠. 20년 주면은요, 그런들 해보겠죠. 20년이면. 그래서 도시는 순간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도시를 관리하고 있는 장들이 앞으로 서울시라는 도시는 이렇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게 계획을. 그래서 하나하나 도시를 관리하고 있는 장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지금 하나의 도시니까 하나의 도시에 대한 멀리 바라봅니다. 장기입니다. 장기.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다. 발전 방향입니다. 방향을 제시한다. 미래상이죠. 미래상. 앞으로 서울이라는 도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서울시 인구가 1000에서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줄었죠. 얼마까지 간다 그래요? 지금 너무 복잡하잖아요. 인구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다른 도시들은 인구를 유입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인구가 유입되면 도시가 커지는 거예요. 인구가 유출되면 도시는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서울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800만으로 줄인다 그 얘기잖아요. 800만으로. 1000만을 갖다가. 그러니까 200만을 어디서 받아갈 것이냐. 그 도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도시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만듭니다. 이 계획이 뭐냐? 도시를 만들 때, 자 도시입니다. 도시를 만들 때 이제 기초하고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그래 기본. 기초하고 근본이 되는 계획이 돼가지고 이게 도시 기본계획, 도시 기본계획. 그래서 군으로 보게 되면 군에서는 뭐라고요? 군 기본계획. 그래서 이 도시 기본계획, 군 기본계획을 보게 되면 여기 특별 시민 손 들어보세요. 특별 시민들은 도시 기본계획이 부동산 관점에서 서울에서 지금 개발 안 되는 데 있습니까? 솔직하게. 개발 안 되고 남아있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 남산. 저거 마저 파버릴까요? 개발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개발 안 된 땅이 없어요. 서울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서울은 앞으로 개발하면 항상 무슨 개발이요? 재개발. 서울은 재개발을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쪽 측면에서 얘를 봐야 되는 거고. 서울을 뺀 나머지 도시들은 개발된 땅, 안 된 땅이 훨씬 많아요. 그럼 안 된 땅 중에서 어디가 개발이 될 것이냐? 그게 궁금하면 이거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도시 기본계획 보게 되면 이 도시 기본계획 뭐가 있냐 그러면 자 이게 지금 하나의 도시다 그러면 도시 기본계획에서 자 색깔 봐 색깔 흰색으로 쫙 해가지고 막 색깔로 막 표시 이렇게 색깔로 표시하고 그 옆에다 이제 범례 있죠 범례 흰색은 뭐다 기개발지다 이미 개발이 끝난 데다 이런 게 나와요. 색깔 해가지고 자 노란색이 자 이쯤에서 노란색 이만큼 해놓고 여기도 이만큼 노란색 잡아놓고 이런 이만큼 잡아놓고 그래서 노란색 딱 해서 이거는 뭐냐 개발 가능지다 이게 나와요. 지금 이 지금 아직 개발이 됐다 안 됐다고? 안 됐는데 개발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그러면 또 이제 이만큼 이제 자 청색해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또 잡아 이렇게 여기 잡아놓고 이만큼 잡아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개발 억제지다. 웬만하면 개발하지 마라. 빨간색으로 막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빨간색 넣고 빨간색은 개발 불능지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도시에서 앞으로 이미 여기 흰색은 개발이 끝났다니까. 여기는 어디가 개발될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기 알지. 여기니까 개발 가능지니까. 그러면 이거를 모르면서 이 기본계획을 안 보면서 자 내가 중개하는 거에 합격해가지고 사무실 딱 앉아있어요. 손님이 와가지고 사장님 내가 한 5억 정도 땅을 샀으면 쓰겠는데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데 땅 샀으면 되겠는데 그러면은 나는 중개를 갖다 여기 사고 있으면서 어디가 개발지 모르면서 이런 데 땅 사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기본계획 모르고 중개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본계획을 모르고 중개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과연 기본계획을 봤냐 이런 얘기요.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기본계획을 봤냐 지금 이런 얘기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느냐 기본계획이 지금 지구상에서 최고 많이 팔린 책이 뭡니까? 성경. 예, 성경이죠. 우리나라에서 엄청 팔렸죠. 근데 이 기본계획이 시중에서 팔리면은 성경보다 더 많이 팔려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도 왜 이 공부합니까? 관심 있으니까 부동산에다가. 그럴 거 아니에요. 관심 있는 사람이 이게 어디가 그 도시에서 어디가 개발되고 개발이 안 되고 저런 책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사요 안 사요? 다 사지. 근데 문제는 저 책을 안 판다는 얘기예요. 시중에 저런 책은 없어요. 저런 책이 없으니까 사람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있다는 전제를 몰라요. 설명은 열심히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면서 강의하는 선생이 기본계획을 안 봤어요. 시험 문제는 잘 나와요. 시험에 맞게 열심히 설명해요. 근데 기본계획 전제를 몰라요. 저는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기본계획을 없으니까 우리가 만들면 돼요. 만들면. 어려운 거 뭐 있어요? 복사해가지고 인쇄지 맡겨가지고 체본하면 책 아닙니까? 책을 보면 되니까. 근데 이 기본계획이 하나의 도시 모든 면 서울시 앞으로 인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재개발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서울시 교통은 환경은 문화는 모든 면이 나오니까 기본계획 보통 한 500페이지 600페이지 된다고. 한 장짜리가 아니고 그 중에 보면은 이런 지도도 나온다고. 이런 지도도. 그러니까 기본계획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기본계획을 모르면서 중개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대부분 모르면서 중개를 해요. 모르면서 중개를 하는데 그 사람도 중개합니다. 왜요? 온 사람은 더 몰라요. 그러니까 중개하긴 하는데 그런 엉터리 중개는 하지 맙시다. 요즘 투자한 분들도 웬만큼 다 알고 옵니다. 웬만큼 알고 오면서 그분들 우리하고 상담할 때는 훨씬 우리가 더 많이 알 줄 알고 상담을 해요. 근데 그분보다 더 못한다 그러면 계획이 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가 앞으로 어디가 개발이 될지 어디가 보존될지 궁금한 뭘 보라고요? 기본계획을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웬만한 내용 다 나옵니다. 어디서? 예? 어디서 보냐 이것은 요즘은 우리나라 인터넷 광고가 아닙니까? 모든 것은 인터넷 정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서울시 기본계획 보려면 일단은 검색창에다 서울특별시 딱 치면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있잖아요. 홈페이지 있죠? 거기 들어가서 기본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그 홈페이지 안에 자료가 엄청나게 많죠. 이것은 책으로 따지면 수백만 권 있겠죠. 어떻게 찾습니까? 못 찾아요 우리는. 그래서 홈페이지 딱 켜놓고 밑에 보면 대표 전화번호 있잖아요. 전화해요. 전화해가지고 그러면 여주에 받는다고. 긴 말 하지 말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예 도시계획과 바꾸겠습니까? 바로 바꿔준다고. 바꿔주면 그랬다가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아 혹시 우리 시 홈페이지 들어왔습니까? 예 들어왔습니다. 어디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 보세요. 해보세요. 그 세 번째 있죠? 그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나온다. 그럼 이게 칼라인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페이퍼로 되어 있는 책 읽는 거하고 이렇게 모니터 읽어서는 안 읽혀 이것은.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책 쓰고 문제집 만들 때 보통 우리가 이제 타이핑 할 거 아닙니까? 타이핑한 내용 가지고 어디다 잡으라? 못 잡아요. 근데 페이퍼로 종이로 잡으라 그러면 다 잡아내요. 그러니까 책자는 만들어야 돼요. 만들고 수시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본계획 중요한 거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도시는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요. 근데 이 하나하나 도시가 기본계획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도시가 발전하다 보면은 문제점이 생겨요. 서울의 문제점은 뭡니까? 옛날에는 70년대, 뭐 70년대만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만 가면 살 줄 알았어요. 서울만 가면. 그래서 인서울, 인서울. 근데 지금은 서울의 인구가 너무 많아요. 시골에서 집 산다 그러면 1억이면 좋은 집 삽니다. 완전 시골 가게 되면. 서울에서 1억이면요, 전세방도 못 얻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서울시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첫 번째는 인구가 너무 많고, 교통이 서울에서 저도 웬만하면 강남 들어갈 때 차 포기입니다. 차 포기. 대낮에 강남 가는데 차 가지고 간다?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뭐로 가고? 차라리 지하철로 가고. 그러니까 교통이 너무 심각하고. 하나의 도시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하나의 도시에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 도시에서 해결이 안 되면 혼자 못하면 둘, 셋이 같이 하는 거예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자 혼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오픈하게 되면 잘 될 것 같죠?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혼자 해서는 절대 중개를 못해요. 처음 얘기했듯이 제가 첫날 얘기했을 때 내가 매도 다음에 양타 친다 그랬죠. 양타는 뭐라고요?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없어요 그런 거. 내가 매수 손님 가지고 있으면 여기가 매도가 있다는 얘기요. 빨리 전화해야 돼요. 근데 허구한 날 보면 왼수 같은데 전화합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하고 두루두루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래도 무슨 얘기냐? 하나의 도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도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혼자 못하면 해결을 해야 돼. 어떻게 하든 간에. 안 된다. 너무 늦다. 그러면 둘 이상 되는 도시를 묶는 거예요. 둘 이상이니까 둘이 될 수 있고 셋이 될 수 있고 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서울특별시가 이렇게 묶어봅시다. 이렇게 묶으면 이제 둘 이상, 두 개 묶였죠? 두 개 도시 전부 묶였어요? 일부 묶였어요? 일부 묶였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몇 개가 묶였어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묶였네. 또 이렇게 한다면, 자, 쫙 이렇게 한다면 정확하게 두 개 도시 이것은 두 개 도시 전부가 묶였죠. 이렇게 둘 이상이에요. 둘 이상. 자, 문제점은 우리가 같이 해결하자 해가지고 둘 이상 되는 도시를 묶는 거예요. 도시를. 전부 묶든 일부 묶든 관계없으니까 둘 이상 도시를 묶는다고. 도시를. 그래서 도시 개념 알아야 돼요. 둘 이상 도시를 묶어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명칭을 광역계획권 그런 거예요. 광역계획권. 광역이란 단어가 딱 나오면 제가 입에서 광역 그 말 딱 하면 여러분 반사적으로 둘 이상 이게 나와야 된다고. 인천이 뭐라고요? 서울은 특별시요. 인천은 뭐요? 광역시요. 옛날에 인천은 광역시가 아니고 인천은 직할시요. 직할시. 지금은 광역시요. 왜요? 인천 직할시하고 강화군이라는 엉진군이라는 이 도시가 묶여가지고 뭐가 됐어요? 인천광역시요. 대구는 대구 직할시하고 달성군이 묶여가지고 대구광역시가 된 거예요. 부산도 마찬가지요. 부산 직할시하고 기장군이 뭉친 거 이렇게 묶여서 지금은 광역시 됐다고. 그러니까 광역 그러면 반사적으로 둘 이상. 하나는 절대 광역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묶어놓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광역계획권 명칭을 갖다 이제 광역계획권 이렇게 딱 지정한다고. 그러면 광역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이제 우리는 둘 이상 도시다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오늘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광역계획권 딱 묶어놨더니 이 지정했으니까 이제 이게 지금 하나처럼 보이죠. 이렇게 묶은 지역이 하나처럼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여기가 하나처럼. 서울특별시 광역계획권 어디까지냐? 서울, 경기, 인천이 전부 다 하나를 묶였어요. 일명 우리가 뭐라고요? 수도권. 수도권이 하나의 광역계획권이에요. 대한민국에는 광역계획권이 7군데 있어요. 강원도에는 광역계획권이 없어요. 대구하고 경북을 묶어가지고 그게 하나의 광역계획권이에요. 또 지금 뭐 충남 도청 소재 있죠? 저기 어디 가게 되면 그 내포 신도시 그러는데 홍성, 예성 거기 가게 되면 그 일대가 광역계획권이에요. 부산 가면 일대에 있어요. 몇 군데 해가지고 광역계획권이 있다고. 이렇게 둘 이상 되는 도시를 묶어가지고 광역계획권이라 지정하고 근데 묶어놓으니까 일단 어쨌거나 하나인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묶어가지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 계획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맨 위에 나왔던 광역도시계획.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대상 도시가 뭐라고요? 둘 이상 되는 도시. 기본계획은 어디라고요? 하나하나 도시. 둘 다 뭐만 제시한다고요? 만들어 나가자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를 따지면 광역이 위기했습니까? 기본계획 위기했습니까? 우열관계 따지면 당연히 뭐가 돼요? 눈치가 있어야지. 위에다 써놨죠. 위에다 지금. 광역이 위가 되고 기본계획이 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요. 여기에는 광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시작하면 이 시장은 기본계획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만들어야지. 우리 도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시장은 그냥 자기 생각 기본계획 만들면 된다고. 근데 여기는 군이 있네. 군이 있어요. 군수도 기본계획 만드는 거예요. 기본계획 만들려고 하는데 이미 뭐가 있어요? 광역도시계획이 있어요. 그때는 광역도시계획 보고 광역도시계획에 맞게끔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만들고. 광역도시계획 있으면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형이에요. 형. 기본계획 동생이고 동생은 형을 보고 따르라 지금 이런 얘기요. 그런 상태에서 보세요. 이제 이 지금 광역도시계획이 둘 이상 도시 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방향을 제시하고 기본계획이 하나하나 도시 이렇게 만들 것이다 방향을 제시해. 방향 제시. 이것은 한다. 이거는 결정이죠. 한다가 아니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장차 이렇게 할 것이다. 인구를 갖다가 지금 세종이라는 이 도시 만들 때 세종특별자치시 그때 인구가 몇 만입니까? 인구가 7만입니다. 7만. 7만인데 목표 인구를 몇만 잡았어요? 80만 잡았어요. 80만. 세종시 목표 인구가. 그러면 이것도 지금 이 도시만 7만인데 자 2010년도에 몇 만, 15년 몇 만, 20년 몇 만, 25년, 30년 했을 거 아니요? 이렇게 해가지고 2030년에 끝나는 거예요. 80만인데 여기 지금 이것은 세종의 도시 만드는 도시계획을 만들 때 이렇게 구성했다고. 그럼 구성한데도 인구가 유입이 됩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인구가 구상대로 그렇게 자 이때 여기가 자 7만 시작합시다. 여기 가서 30만 시작합시다. 그러면 여기 중심쯤 된다. 그럼 여기 얼마 여기 이제 15만 왔어야 되겠네.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한 10만 와야 되겠네. 20만 와야 돼.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자 이때 갔더니 10만 됐다가 여기 갔더니 11만 됐다가 12만 됐다가 13만 그럼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은 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지 한다라고 결정은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차 여기 있는 여기 이 시장이 앞으로 여기다 이렇게 도로 하나 만들 것이다 라고 구성을 하는 거예요. 왜? 인구가 많이 유입될 것 같으니까. 근데 생각대로 인구가 유입이 안 되는 거예요. 도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만들 것이다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대로 인구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도로를 만들어야죠. 그때는 만들 것이다가 아니고 이제 만든다 라고 결정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 얘기지 한다라고는 안 했다고 아직까지는. 그러면 백날 둘이서 할 것이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방향 제시한 걸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그 다음 계획이 좋아. 그러면 둘이 방향 제시한 걸 내가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도시에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대로 집행을 해주겠다. 정착을 시키겠다. 둘이 말로 떠드는 걸 나는 말로 아니고 몸으로 실천하겠다. 실천. 해가지고 이 계획을 또 만드는데 이 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이에요. 도시관리계획. 군에서는 뭐라고? 군에서는 군관리계획.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온다고.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은 대상 도시가 하나입니다. 하나의 도시에다가 위에 있는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방향을 제시하니까 나는 방향을 받아도 된다. 집행한다. 이 얘기입니다. 집행한다. 기본계획이 이렇게 기본계획이 도로 만들 것이다 라고 방향 잡아주니까 언제쯤에 2018년 이거 다 나오거든요. 시기가 나오니까 이때쯤 가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때쯤 가가지고 도로를 만들 것이다 그러면 이 시기 갔더니 실제 도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럼 안 하는 거예요. 필요해요. 그러면 관리계획이 이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어디죠? 위치가 여기는 정확하게 여기는 쫙 해가지고 관리계획이 이제 뒤따라가요.
뒤따라가서 것이다가 아니고 이렇게 도로 만든다라고 결정을 딱요.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뭐 한다 이제 결정을 한다고. 결정을 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 직접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 관리계획이 이 내용 그대로 공사를 해 공사. 그러면 도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투자할 때 우리가 돈이 길 따라서 흐른다 그러잖아요. 길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길 따라서 돈이 흘러갈 수가 구조적으로. 교통이 발달하면 모든 게 다 좋아지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자 우리가 투자한다 그러면 기본계획 보고 투자해야 돼요. 관리계획 보고 투자해야 돼요. 예. 남들은 이미 정보를 알면 어디서 도로 만든다, 만들 것이다 이걸 알게 돼. 이미 여기서 남들은 다 들어간다고. 요즘은 웬만한 정보는 전부 다 오픈돼서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노선이 어디로 뚫린다는 거. 아까 지도 얼핏 봤죠? 지도 보게 되면 앞으로 도로 지금 개설이 안 돼 있는 데들 개설한다고 점점점점점 전부 다 찍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 완공이 안 돼도 우리나라 국민들 좀만 관심 있으면 어디 도로 나온다는 거 이미 다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기본 계획에서 들어가 줘야지 관리 계획 들어가면 좀 늦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안전하게 그래서 나중에 안 되면요 이게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좀 덜 먹고 안전하게 간다. 그때는 이제 관리 계획. 관리 계획 도로 결정 딱 하게 되면 이미 이거는 땅이 그만큼 이제 지가는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 있는 데 사가지고 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 상태는 좀 덜을 것이고 약간 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세 개 내용까지 좀 알고 맨 위에 광역, 그 다음에 기본계획, 그 다음에 관리계획 이렇게 있는데 광역과 기본계획은 방향만 제시하고 관리계획은 집행한다. 집행은 어쩐다고요? 그대로 실천한다. 그러면 어떻게 집행을 하는데요? 어떻게 실천할 건데요? 거기서 딱 나오는 게 이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으로 도시관 내용. 그 박스 보면 박스에 도시관리계획이 몇 개 있습니까? 1, 2, 3, 4, 5, 6 있죠. 1, 2, 3, 4, 5, 6. 그걸 보고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내용이라 하는데 시험 문제가 다음 중 도시관리계획 내용이다 아닌 것은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어찌해야 되겠어요? 네, 암기하지 암기 일단은. 암기하고 지금부터 열심히 암기하고 5월달, 7월달 가면 후회해요. 왜 이걸 암기했을까? 저절로 알아지는 건데 수업 시간마다 얘기를 하니까 앞에서. 근데 그 저절로 가기 전까지 엄청나게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관리계획 3번 얘기하거든요. 관리계획 5번, 3번이 뭐야? 5번이 뭐야? 결국 나중에는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근데 그 나중 갈 때까지가 답답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답답은 없어요. 처음부터 암기하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잡아요. 이 도시관리의 내용을 알게 되면 이게 하나의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과정을 설명해 이제 지금부터가. 하나의 도시 어떻게 만들어지냐. 제일 먼저 1번이 자 뭐가 나옵니까? 용도 지역이 나와요. 용도 지역.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용도 지구라고 해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는 무슨 지역이에요? 여기는 대충 보게 되면 여기는 준주거 될 것 같은데 길 건너 무슨 지역이요? 상업지역. 먼저 이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모든 땅에다가 여기는 개발할 거야. 국가가 뭐 개발할 건데 주택 지을 거야. 그럼 너는 주거지역, 상가 지을 거야. 상업지역, 공장 지을 거야. 공업지역. 이 표시를 먼저 다 한다고. 용도 지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지정하는데 용도 지구 혹시 고도지구 들어봤나요? 고도지구? 뭐 들어봤나요? 고도지구라고? 높이를 제한하는 게 고도지구인데 몇 미터 넘지 마요. 고도지구요. 방화지구 들어봤나요? 혹시? 뭐 들어봤나요? 방화지구는 건물이 너무 건물 공간이 빽빽이 지어놓으면 하나 불나면 다 탈 거 아니에요. 불나면 옆에 건물이 타는 걸 막혀서 거기를 방화지구로 딱 지정하게 되면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물은 별도 규정하는 거예요. 이 벽이 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벽하고 기둥은 절대 안 타는 구조를 한다. 이제 그런 지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구가 있고 이제 두 번째가 얘는 용도 구역이라고 해요. 용도 구역.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걸 가지고 토지 80%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 설명할 때는 지역, 지구, 구역으로 땅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지구, 구역을 모르면 땅에 대해서는 아예 모른다는 얘기예요. 땅에 대해서. 근데 이 구역에는 뭐가 있는가 그러면
거기 보기는 하나씩 읽어.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하면 개발 제한 나오죠.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 그린벨트를 보고 법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 이렇게 얘기하고 밖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 임할 때 보통 그린벨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개발 제한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예. 도시 자연 공원 구역입니다.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세 번째가 시가화 조정 구역. 네 번째가 수산자원 보호 구역입니다. 그래서 용도 구역이 일단 여기 4개 있어요. 다음은 6번에 뭐가 있습니까? 6번 입지규제 최소 구역.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 구역도 이것도 용도 구역입니다. 용도 구역. 입지규제 용도 구역인데 왜 6번에다 따로 뺐습니까?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 제도는 만들면서 뭐라 했는가? 5년만 쓰고 폐지하겠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있었으면 걔가 2번에 있어야 되는데 5번까지 있는 상태에서 불편하니까 하나 더 만든다 해서 6번을 만들었어요. 6번을 나중에 그러니까 그 책이 지금 색깔이 다르게 나왔잖아요. 맨 늦게 들어온 거고 그리고 얘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제도. 그게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2번에다 써도 괜찮고 6번에 써도 괜찮고 그것은.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한다라고 규제를 얘들이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세 번째 뭐가 되냐면 기반시설, 기반시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러면 도로는 어디에다 학교는 주차장은 공원은 이런 게 전부 다 기반시설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네 번째, 자꾸 이제 인구가 들어오면 이제 사람을 받아줘야 되겠죠? 그럼 뭐가 새로운 도시 필요해요? 신도시 만듭시다. 신도시. 신도시 만듭시다. 그래서 나오는 게 도시 개발 사업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신도시, 일반인들은 신도시, 우리는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 처음 문제에서 법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일반인들은 신도시라고. 그리고 정비 사업이에요. 정비 사업. 밖에서는 뭐라 하냐?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우리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정비사업. 정비사업 한대, 정비사업. 그러니까 신도시도 만들고 뭐도 하고 재개발, 재건축도 하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게 작은 게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하나씩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자, 지구 단위다, 지구 단위.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다. 먼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 만드는데 이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뭐 첫날 지금 뭐냐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 다 할 수가 없겠지만 지구 단위 이 지구 단위라는 이 제도 모르면 중개할 때 엄청난 사고를 많이 쳐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요즘 저도 지하철 타고 다닐 때 곧잘 들어요. 야, 거기 지구 단위 됐어? 지구 단위 수립했어? 이런 얘기 못 들어봤나요? 지구 단위란 말? 여기는 다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들만 왔어요.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이면 요즘은 일반인도 지구 단위 말 쓰거든요. 지구 단위가. 도대체 이놈의 지구 단위가 뭔가 지구 단위가.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그러니까 이거 몰라가지고 한 학생이요. 평소에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급하면 질문해요. 급하면 물어봐요. 그럼 물어보는데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누구요? 자기가 배운 사람 물어봐야지. 근데 평소에 전혀 대화가 없게 되면 급한데 물어보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저 교수님 나를 물어볼까? 솔직히 나는 모르는데 이거 쪽팔리는데 에이 안 하고 말지. 근데 질문하는 친구가 있다고. 한 친구가 일요일 날 부산에서 일요일 날 전화 타게 해가지고 교수님 무슨 일인데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학원이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지금 1층에 슈퍼를 쓰고 있는데 슈퍼를 갖다 학원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슈퍼짜리 학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답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됩니까? 물어보면 이건 귀신도 모르죠. 그래서 뭐라 하냐? 야, 그러면 이 슈퍼가 있는 이 땅 용도 지역이 뭐냐 물어봐요. 용도 지역이 뭐냐 물어봤더니 이종 일반 주거인데 그래? 너 확실하지? 확실합니다, 교수님. 확실하지? 확실합니다. 그러면 된다고 해라. 네 말이 맞으면 너
확인해 봤냐? 확인해 봤는데요. 그러면 된다고 해라. 그래서 확실하죠? 그래 된다. 그러고 난 상태에서 이 학원 하겠다는 분은 그 전에 학원 해본 사람이니까 또 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자기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교수님 근데 있잖아요. 이분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는데요. 그분은 그래서 뭐라 했냐 그러면 일요일이야 일요일이니까 야 그러면 일단은 먼저 돈부터 받아. 돈 받아야 돼 일단은. 돈 먼저 받아놓고 자 일단은 영수증 써주고 안 된다 그러면 돌려주면 되잖아. 안 된다 그러면. 근데 안 받아놓고 그러면 내가 내일 확인해서 알려줄게요. 이 사람 안 와요. 근데 내가 돈 10만 원을 받아놨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와요. 돈 때문에. 그럼 계약서 쓸 수가 있어요. 일단은 된다고 하고 내 판단은 되니까 된다고 하고 해라. 그리고 이거 돼 안 돼 하는 것은 가장 직접적인 것은 그 관할 공무원 물어보면 요즘은 시에서 다 알려줘요. 시청 전해가지고 이 땅에 지금 뭐가 있는데 슈퍼 있는데 학원 바꾸면 됩니까? 물으면 기다려보세요. 됩니다. 안 되면 설명해 준다고. 근데 왜 저한테 물었습니까? 일요일이니까 공무원도 쉬니까 물을 데가 없잖아요. 해야 되겠고 일단은 된다고 해라. 근데 너 확실하지? 이종 일반주고? 그래서 확실하다니까? 확실하지? 그러면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밥은 된다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제가 부산에 강의 나갔어요. 작년에 강의 나갔으니까 강의 나가고 그날 저녁에 같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얘가 따가가지고 교수님 지구단위한테 한 방 먹었습니다. 지구단위한테 한 방 먹었대. 무슨 얘기인데 이거 지구단위가 안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디까지 얘기했는가? 그 땅이 뭐냐 그랬더니 이종 일반적으로 이 말하고 교수님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면 모든 규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모든 규제는 지구단위가 하는 거예요. 지구단위가. 이거 싹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단위를 모르면 지금 이 지구단위가 뭐냐 그러면 지구단위다. 이게 지금 하나의 도시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질문했어요? 신우전 질문했거든요. 뭐라고요? 예. 우리 집 있는 데가 진접 지구인데 그 지구가 뭡니까? 지구가 뭡니까? 인천에 가게 되면 인천 그러면 생각나는 데 어디 있어요? 어디요? 청라지구. 그럼 인천을 갔다가 청라는 그 지명이에요. 지명? 그 지명이 청라의 청라. 송도는 송도고. 근데 청라를 개발할 때는 여기 개발한다. 청라 개발한다 그러고 명칭을 뭐라고 해요? 청라지구. 여기 청라지구 개발한다. 청라지구. 뒤에다 지구 이라고 써준다고. 송도 개발하면 여기를 갖다 송도입니다. 그러면 송도지구, 송도지구. 아까 거기는 지명이 뭐니까? 진접이니까 뭐라고요? 진접지구예요. 진접지구. 만약 우리 여기 개발하면 여기가 무슨 동이에요? 여기는 지금? 상계동입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가 상계동이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야 돼요? 상계지구. 이게 명칭이 붙어 있는다고.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 큰 원이 뭐예요? 하나의 도시예요. 도시고 이 작은 원들은 도시의 일부죠. 도시 일부. 전부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이거 도시 일부를 개발할 때 여기 개발할 때 여기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기 개발, 저기 개발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여기가 어딘데 명칭이 어디라고? 청라라고 뭐라고? 송도라고 진접이라고 상계라고 명칭이. 그래서 개발하는 그 동네를 묶어가지고 뭐라고요? 청라지구, 송도지구, 진접지구, 상계지구. 도시가 개발될 때는 하나의 도시가 전체 개발한 것이 아니고 뭐가요? 이 지구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되는 데를 이 지구 명칭을 따가지고 명칭을 뭘 한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 청라지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명칭이 송도지구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러면 이제 이제 송도 개발해야죠. 어떻게 개발할 거냐? 이제 송도지구가 뭐가 됐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겠죠. 여기를 갖다가 여기를 송도지구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여기는 이렇게 개발합니다. 그 계획을 만들어줘요. 그 계획이 뭐냐? 여기만 이거죠. 이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보게 되면 이 지구 단위 계획에서 나왔어요.
이 땅에다 지을 수 있는 건물은 뭐다? 슈퍼는 들어갈 수 있지만 학원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지구 단위가 다 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를 하려면 학원 하겠다는 사람이 와서 건물 산답니다. 빌린답니다. 나는 중개를 해야 되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사장님 내가 학원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건물 나온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거. 그럼 이 사람은 이거를 사가지고 뭘 해야지? 학원을 해야지. 근데 학원 인가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요. 지구 단위에서 학원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용도 지역은 분명히 된다고 했어요. 용도 지역은. 근데 지구 단위는 안 된다고. 거기는 학원이 있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 단위를 모르면 중개할 때 엄청난 사고가 터진다. 나중에 계속 하면서 사례 얘기 많이 해죠. 지구 단위 때문에 4억이 터져요. 4억이 대전에서. 이걸 확인을 못 해가지고. 4억 벌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4억. 지금 4억 모아놨나요? 지금 나이가 25 그랬죠? 4억 모아놨냐고. 어떻게 4억을 모았냐고. 나이가 20대 모을 수가 없죠. 근데 한 방에 4억이 털린다고. 지구대에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동산 공부하게 되면 버는 것도 있지만 어설피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난 상태에서 저는 진짜 답답한 것은 이번에 지금 시험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분들한테 얘기해요. 지금 저도 지금 오늘 제가 어디다 글 좀 쓰고 왔는데 무슨 글 썼냐 그러면 지금 이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나라가 좋아졌어요? 이상해졌어요? 항상 이게 양면이에요. 양면. 이쪽은 좋아졌는데 이쪽은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좀 더 세상은 좋아진 것 같은데 중개업 하는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그래요.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다 묶어놔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나 투기꾼이 뛰어다니는 투기꾼 잡다 보니까는 투기꾼이 잡히는 것이 아니고 중개업소가 다 잡힌다는 얘기. 이렇게 돼버리면. 근데 그 중개업소 중에서 지금도 잘 나가는 중개업소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10개 문단도 한 자는 돈 벌다. 쟤 혼자는 왜 돈 벌까?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일단 여러분은 급한 게 시험이지. 무슨 실무냐고. 일단 지금 합격해야 그 다음에 하든가 말든가 이 생각 하잖아요. 그럼 합격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준비를 해야죠.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당신은 어쩐다 중개업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은 되는데 실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기본을 갖췄다는 얘기지. 사무소 개설할 수 있는 기본을 갖췄다는 얘기지. 중개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건 절대 아니다는 얘기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실무를 배워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실무 배울 생각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답답해 미치겠다는 얘기죠. 개업할 때는 분명히 전화해요. 그래서 저 개업합니다. 축하한다. 내가 화분 하나 보내줄게. 딱 보내줬어요. 6개월 뒤에 전화합니다. 막 깎고 웃습니다. 야 누구야 잘 있냐? 막 웃어요. 웃는 것은 99.9% 문 닫았어요. 요즘 잘 되냐? 막 웃어요. 교수님 저 3달 전에 문 닫았는데요. 야 너 한지 6개월 전에 했잖아. 근데 안 돼요 교수님. 3달 하다 보니까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위치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안 되고 있는 중개업소가 여러분도 내년 11월 말 되면 간단하게 12월 되면 뭐가 나온다고 증 나온다고 증만 받으면 날라갈 것 같다고 모든 게 날릴 것 같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어쩐다고 나 개업할 생각도 없는데 처음에 합격하면은 가만히 있습니까? 자랑합니까? 자랑하지. 얼마나 힘든 시험인데 이게. 그러니까 옆에서 들어요. 그러면 야 저기 괜찮은 자리 나는데 원래 잘 되던 자리거든. 그 사람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뭐 이민간데 뭐 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 사정이 있어서 내놨는데 너 어떨래 한번 해볼래? 그거 진짜 괜찮아요? 꼭 아는 사람. 그냥 진짜 괜찮아. 근데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그만큼 괜찮으면 왜 그만둡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절대 괜찮은 건 나한테 올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올 수가 없다고. 근데 그 좋은 게 나한테 올까요? 괜찮다고 들어갔죠? 그냥 들어갑니까? 피왕창. 괜찮다고 피왕창 줘야지. 가서 보니까는 물건부터 다 받아야 돼. 물건 다 받아야 하는데 물건 받아서 전화해봐야 돼. 어쩐답니까? 그거 이미 없어요. 장난합니까? 2달 전에 팔렸는데 이런 얘기 해요. 한 사람이 중개업소 개업한다 그러니까 야 웬만하면 하지 마라. 지금 하지 마라. 교육 좀 듣고 알고 해라. 교수님 저요 사실은 실무 경력이 7년 있어요. 그럼 빨리 해라 그러면. 근데 왜 전화했냐 그랬더니 교수님 이거 내가 지금 피를 5천을 주고 피만 5천 주거든요. 5천 주고 받는데 시설비 뭐 물건 다 준다 했는데 그 물건을 그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 지금 받을 것이 아니고 네가 만약에 갑을 따지면 지금은 네가 갑이다. 네가 갑. 그 사람이 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네가 갑질이란다. 나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러면 사장님 분명히 물건도 줄 거죠? 주지. 장부 줄 거죠? 주지. 근데 사장님은 뭐 할 거요? 이게 중요해. 근데 사장님이 이거 주고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이마이면 저쪽 가서 중개할게. 그럼 그 사람은 저쪽 안 가는 것이 아니고 물건 나한테 안 줘요. 그 사람은. 아예 우리나라에서 없어진다 그럼 뭘까? 아예 중개가 아니고 다른 일 있어서 뭐 무슨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제가 그러면 3일 동안만 이 물건 확인해도 괜찮죠? 확인해야지. 돈 5천 들어가고 있는데 전화를 다 모두 13579라도 전화해보라. 헐수라도 해보라.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그 중에서 몇 프로가 사는 좀 확인 한번 해보라고. 몇 건 하다 보면 다 나와. 몇 건 하면 건너뛰면서 하다 보면 다 나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6월 달에 문 닫아야 될 사람 6월 달에 진짜 안 돼 문 닫습니다. 중개업소가 7월 닫아요. 8월 닫아요. 9월 가면 다 죽어도 문 안 닫아요. 왜요? 2달만 버티면 눈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피 5천 줘도 가져갈 사람들이 2달 해봤자 2달만 버티면 임대료 그렇게 많이 안 돼요. 임대료 보통 좀 신도시 비싼 데가 300 가거든. 300, 400도 가고 2달 버티면 800 깨진다. 그래서 나는 5천에 팔 수 있다고. 문 닫냐고? 안 닫지. 그런 게 지금 막 쏟아지는 거고 합격을 했다 그러면 증만 주면은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줄게. 네 증 걸고 와서 나랑 같이 일해보자.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합격했으니까 미리 와서 일하라고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제발 그런 데 좀 가지 말라고. 여러분 갈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준비는 실무 교육을 또 따로 별도 받아. 별도 실무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는데 절대 안 하더라는 얘기예요. 19명이 아니고 100에 한 98명은 말 안 들어요. 2명 정도는 그럼 그런 교육 어떻게 받습니까? 물어보면 그런 교육은 이렇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따로 알려주는데 그런 거 안 받으려고 하니까 답답하죠. 아까 좀 6개월 된 전화하면 크게 웃죠. 크게 웃으면 어쩐다고요? 그 문 닫았다는 얘기입니다. 6번은 뭐냐 그러면 6번이 입지 규제인데 이 입지 규제는 무슨 얘기냐면 입지 규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요. 이렇게 지금 이게 좀 하나의 도시죠. 도시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그냥 좀 다시 해봅시다. 이 전체가 이만큼이 지금 하나의 도시예요. 남양주시다 여기가 남양주시인데 남양주시는 개발이 남양주시 뭐 여기 이만큼 좀 개발되고 여기 이만큼 좀 개발되고 여기 이만큼 이렇게 개발됐다 합시다. 이렇게 남양주는 별로 큰 도시가 아니에요. 하나의 도시인데 여기가 이렇게 현재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발이 돼 있는 데가 안 돼 있는 데가 어디가 많아요? 안 돼 있는 데 많죠. 이 상태에서 또 개발하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게 옛날 무슨 도시? 구도시. 또 개발하자 그러면 구도시를 개발할까요? 아니면 옆에를 개발할까요? 여기 이만큼 사서 개발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미 개발이 돼 있는 땅이니까 땅값이 막 800, 1000, 2000 이렇게 나간다고. 그럼 평당 2000짜리 이 땅 사서 개발해가지고 팔려면 한 4, 5천에 팔아야 되겠는데 팔리겠습니까? 안 팔려. 그러니까 여기서 구도시 개발해서 이익 낸다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만큼만 개발한다 그러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넘바사이니까. 여기 개발 이거 10만 원이면 사야 간다는 게 20만 원 산다고. 100만 원에 팔아먹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개발을 할 때는 구도시가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서 뭐가요? 신도시가. 자 봐요. 지금 여기 구도시. 자 크게 봐. 크게. 자 이 정도 크기가 있는데 여기는 구도시는 도로 정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뭐 전선이 막 지나가면 달 정도 지저분해 도시가. 근데 여기에다 이만큼 신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크기가 작죠. 작지만 여기 있는 인구가 이렇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만약에 지금 여기 인구가 만약에 10만이다. 10만인데 여기 인구가 만약에 5만이 들어간다. 그러면요. 이 10만은 한 방에 죽어요. 5만이 들어가면 30만 이 도시가 진주입니다. 진주 인구가 30만인데 혁신도시 몇만 들어가요? 3만. 3만이 30만을 들었다 놨다 그래. 이 도시를 갖다가. 그러니까 신도시 만들 때는 항상 이렇게 도시를 개발할 때 여기다 이쯤에 있다 신도시, 이쯤에 있다 신도시 만드니까 구도시 상권 인구가 이렇게 다 빠져나온다고. 아무도 살기가 좋은 게 여기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이 가다 보니까
구도시는 점점 더 쇠퇴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 대통령이 뭐라 했는가? 이제 제발 신도시 그만 만들자. 구도시 다 죽게 돼가지고 신도시를 만드는 법이 있거든요. 신도시 만들려면 논밭 산에다는 건물 지을 수 없잖아요. 택지에다 건물 지어야죠. 그러니까 택지를 조성하는 법이 있어요. 그게 무슨 법이냐? 택지개발 촉진법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 택지개발 촉진법을 없애라. 그러면 대규모 택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법이 없어지니까 오죽했으면 그만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신도시 제발 그만 만들고 구도시를 정비하자. 그런데 구도시 정비하는데 정비가 말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왜요? 여기는 무슨 지역이요? 지금 구도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여기가 너무 노후불량해서 재정비해야 되는데 안 돼 이거 비싸가지고. 그리고 이 지역 무슨 지역이요? 주거지역이요.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무슨 지역이요? 이게 상업지역에 다 주거는데 무슨 지역이요? 공업지역에 다 주거는데. 근데 여기는 대부분 주거지역, 명칭은 주거지역인데 실제 하는 길은 뭐 주거, 상업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는 말은 공업지역인데 공장은 거의 다 없어요. 다 떠나가고. 근데 문제는 공업지역이요. 문제는 무슨 지역이라고요? 공업지역. 이렇게 얘가 엄청난 얘가 되게 막강하다 얘가. 공업지역 딱 그러면 뭐 위주로? 공업 위주로 개발하지. 다른 거 주택 넣지 말라고. 상업 넣지 말라고 여기는. 판매 넣지 말고 이런 얘기 지금.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얘들은 되게 경직돼 있는 애들이요.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얘가 좀 비켜주면 되겠는데.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개발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명칭이 뭐래? 명칭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죠. 명칭이 입지, 규제를 최소화시키는 구역이라는 얘기요. 그러면 입지 규제가 뭐냐? 주거지역은 주택을 지으라니까 공장을 하지 말고 이게 입지 규제예요. 공업지역은 공장을 해야지 뭐 하지 말라고? 주택하지 마라. 이게 입지 규제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주거지역인데 자 빨간색으로 이만큼 해가지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빡 지정한다 그러면 주거지역이라고 우기지 말아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주거 기능도 하고 상업도 하고 위락도 하고 판매도 하고 업무도 하고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여기가 개발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도시를 우리가 획기적으로 개발해요. 구도시를 획기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능이 들어가서는 개발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합기능. 그래서 구도시를 갖다가 획기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지역을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다 딱 지정하고 어떻게 개발할 겁니까? 그 계획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다. 이런 제도를 갖다가 또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5년 동안 구도시 중에서 정비가 안 되는데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보자 라고 지정이었어요. 그러면 이 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대부분 개발 비용은 주민들, 재개발하면 주민들 돈 나와야죠. 또 개발자 누가 줘야 돼요? 지자체가 줘주는데 대부분 지자체가 여력이 없죠.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규역 지정하고 국가가 지원해요. 국가가 지원할 때 해봐라. 그러니까 이 도시를 관련 지자체장들은 빨리빨리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장은 국토부 장관만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해야지. 할 테니까. 이 제도 만들어 놓고 저도 책 쓰려면 이런 게 다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인터넷 뒤져가지고 부동산 실무 그러면 제가 써놓은 책이 있어요. 빨간 책 해가지고. 표지가 전문가가 전화하는 부동산 실무 한번 쳐봐요. 검색창에다 나온가 안 나오는가? 부동산 실무. 그런 책을 쓰려면 여러분은 수업 시간에 한 얘기를 전부 다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가 말로 막 떠들면 감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사례를 줘야지 사례를. 그래서 딱 뒤져보니까 인천에 2개 있고 포항에 하나 있고 그 대부분 도시가 안 하는 거예요. 안 해도 시민들은 몰라요. 그 시장이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시민들은 모른다니까. 이 제도가 있던 걸 모르니까. 시민들이 안다 그러면 시장 쫓아가야죠. 여기 지금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해가지고 개발한다 그러면 시 돈이 없더라도 국가가 지원하게 돼 있다니까. 이걸 좀 했어야 되는데 대부분 안 하고 거의 끝나가는 제도요. 그래서 물론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한번 하긴 하는데 출제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앞전 대통령이 만들어놨거든요. 앞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제도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 시험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 내년에 나올까? 이제 더 이상 지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설명을 해주지만 이거는 거의 가능성 없는 거 아니냐. 어떻게 설명하냐입니다. 얘도 구역이니까 여기는 이제 지금은 못 느끼겠지만 글자가 구역인데 이 구역하고 이 구역은 그래서 한글이 무진장 어려워요. 한글이 틀려요. 이거는 용도 구역이고 그냥 이것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여기는 입지기재 최소구역은 여기 있는 용도 구역에 있는 애인데 원래 있는 애인데 맨 늦게 나오고 나중에 없을 거니까 6번에다 써놨다 이런 얘기예요. 법 만든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이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가장 중요 파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걸로 중계를 이 내용 가지고 그러니까 이 내용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줘요. 공법도 이런 게 하는 거 공법이니까. 이래서 자 지금 계획이 지금 벌써 몇 개 나왔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입지기재 최소구역계획. 그리고 잘 봐요. 자, 하나의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물어보면 하나의 도시는 이 기본계획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방향 잡으니까 관리계획이 그래 내가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도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더하는 거예요. 둘이 결합이 되면 비로소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둘을 더해서 우리는 두 개를 더해서 뭐라고 하냐? 네가 도시계획이다. 도시계획. 도시를 만든다. 군에서는 무슨 계획이요? 군계획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이라는 이 계획은 없어요. 도시계획은 단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둘을 더해서 뭐라고 한다? 도시계획을 한다. 이러면서 이제 거기 있는 영어를 읽어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읽을만 해요. 이제 봐봅시다. 1번 영어 1번이 광역도시계획이니까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관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 광역계획관이 처음에 읽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냥 둘 이상 도시를 묶어가지고 명칭 잡아놓은 게 광역계획관이다. 시험장에 가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 이게 광역 문제가 자 영어 다 틀린 것은 1번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옵니까 X입니까? X지. 광역시가 아니고 광역계획관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 밑줄 끄고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것만 주구장창 반복해서 읽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맞힌다 이런 얘기. 두 번째 도시계획. 자 도시계획 배웠죠? 도시계획 뭐라고요? 기본계획, 관리계획, 대도 도시계획이요. 읽어볼게요. 일단은 도시가 뭔지 알아야 돼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시, 군 이게 도시고 그 군에서 무슨 군은 빼고 광역시 군은 제외하고 이거 제외해야 돼요. 첫 번째 제외 포함 이게 시험 문제고 그 관할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줄 거 볼래요?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 관리계획 구분한다. 시험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 관리계획 구분한다. 그 말을 이렇게 바꿔요. 도시 기본계획과 광역 도시계획을 구분한다. 옵니까 X입니까? X지. 그게 우리 시험 문제. 그럼 별로 어렵지도 않잖아요. 근데 앞전에 공부했던 분이 공법이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는 한 3주 뒤에 물어보면 몰라요. 생각이 안 나. 생각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지금은 별것도 아닌데 하다 보면 많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공법은 문제가 되는 게 나중에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분량이 너무 많대. 분량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해보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양이 너무 많아서 못 해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원 다닌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왜 비싼 돈 주고 학원을 왜 다닙니까? 학원에 가게 되면 해결책을 줘야 돼. 해결책. 그래서 이 양이 너무 많은데 그걸 제가 딱 A4 용지요. A4 용지만 하죠. 우리 A4 용지 한 장으로 딱 정리해줘요. 한 장으로. 그래서 명칭이 뭐냐 그러면 한장공법이 한장공법. 강의하는 교수님마다 대부분 다 있어요. 공법 책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한장공법 말하는 사람 있고 거기 폰이 있으니까 폰에도 한번 쳐봐요.
검색창에 한장공법. 지금 한번 쳐보라고. 네이버나 다음 들어가가지고 한장공법 그러고 쳐봐요. 무슨 말이 나오는가? 그런 글 나오나? 뭐 글 쓴 게 있나요? 있나요? 그 좀 많이 나오나요? 집에 가서 한번 쳐봐요. 그 글이 몇 개 정도 있는가? 이것은 언제 해주냐 그러면 이것은 3월 달쯤 가게 되면 1월, 2월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뭐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걷지도 못하는데 나른다고. 이건 안 되는 거고 3월 달쯤 가게 되면 제가 이제 한 장 공법 가지고 공법을 줄이다 보면은 한 장이 돼, 한 장. 한 장을 딱 줄여놓고 제가 우리가 8주면 강의 끝나거든. 8주면 하루 딱 하는 수업을 하루 4시간 수업하는데 4시간 수업을 갖다가 제가 이걸 갖다가 30분으로 줄여요. 이거를 이 한 장 공법이다. 줄여가지고 무슨 얘기냐. 한 장 공법 정리를 딱 해주고 그걸 갖다가 4시간 수업한 걸 30분 동안 제가 육성으로 떠줘요. 처음부터 딱 해가지고 국계법 처음 딱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30분 동안 막 녹음해 놓으면은 그게 4시간 배운 게 딱 끝난다고. 그 다음 주 가면 또 30분 동안 한다고. 이거를 갖다가 몇 번 하냐 그러면 8번 한다고. 8번. 그러면 이게 몇 시간 됩니까? 이게 4시간이죠. 4시간. 4시간 들으면 공법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처음 들으면 도대체 이게 약장수인지 강의하는 건지 처음에 그런 생각해요. 근데 듣다 보면 익숙해져. 그 집에서 계속 읽어보면 교수님 저 200번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 나와요. 나중에는. 속도가 되게 빠르는데 계속 저한테 수업 듣게 되면 제 육성이 익숙해지겠죠. 속도를 좀 빨리 해도 들리거든요. 좀 빨리 들리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2배속 해가지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김포에서 인천 학원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 한 번 오는 거리가 1시간 반인데 1시간 반 동안 4시간짜리 수업을 듣는 학생이 있어요. 오면서 한 번, 가면서 한 번. 얘가 시험 봤더니 공법이 얼마 나왔냐? 97.5. 공법이 97.5.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97.5 나와서 얘가 떨어지네요. 기가 막힌 거 이것은. 진짜. 인터넷 해봐. 97.5에서 떨어진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입 맞아가지고. 97.5가 안 나왔는데 중개사법이 37.5에 37.5.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중개사법이 이게 나오고 공법이 이게 나오면 이해를 해요. 이해를. 그럴 수도 있지. 공법 어려우니까. 근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맞추고 세상에 떨어진 게 말이 되냐. 중개사법 꽉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스타일이 중개사법이 안 맞는 게 젊은 애인데 얘도 20대인데 엄마가 먼저 합격했어요. 아들한테 아들아 너도 해라. 금방 하지 공부. 젊은 애니까. 금방 하죠. 이 정도 말도 금방 하죠. 근데 중개사법 교수님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 거예요. 스타일이 안 맞으면은 혼자로 돼야 되는데 그 선생이 싫으니까 그 과목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결론 자기가 문제지. 그 다음에 해서 지금 이 친구가 아마 올해 합격했습니다. 올해. 그 다음에 해가지고 1인 현상 나옵니다. 그래서 3월달 가게 되면 3월달부터 이제 4월달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녹음 떠줄 테니까 인터넷 검색 딱 하면은 한 장 공법 나올 거예요. 검색하게 되면 거기 가서 녹음해놓은 파일 다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보면 되고 우리 학원에서 따로 할 시간은 없고 이것은 네,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용을 줄여줍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런 거 딱 보게 되면 제가 도시계획이란 딱 그러면 여러분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구분한다. 그거 말 모르는 시험 문제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도시기본계획이죠. 도시기본계획 3번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도 시, 군 하나의 도시라는 걸 알고 관할구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그 다음이죠.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함정은 그거죠. 기본계획은 보세요.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만들 때 지침 기준이에요. 기준.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을 보고 만든다. 근데 시험장 가게 되면 그 관리계획 수립 그 말 대신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그렇게 바꿔놓는다고. 광역은 기본계획 만들 때 광역을 봐야지. 어떻게 광역이 기본계획을 보냐 이런 얘기 말도 안 되지 그것은. 그래서 그 부분만 바꿔준다고. 그 다음에 4번 도시관리계획인데 도시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시, 군, 개발, 정비, 보존, 수립하는 토지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대한 다음 항목 계획을 말한다. 도시관리계획은 함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읽을 때 도시관리계획은 대충 읽어요. 대충. 어차피 함정 없으니까. 도시관리계획이란 하나의 도시에 개발, 정비, 보존을 수립하는 일정한 계획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뭐가 문제냐? 이게 문제예요. 이걸 보고 도시관리계 내용이라 하고 시험 문제가 다음 중 도시관리계 내용이다.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을 국토계획법에다가 다 쓰면은 법이 이따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법이 틀이 안 써요. 틀이 안 쓰니까 용도 지역 지구는 국토계획법에다가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 국토계획법이잖아요. 지금 용도 구역에서 얘는 개발 제한 구역은 법을 따로 만들어요. 안 되겠다. 여기까지 있으면 너무 많다. 안 되겠다. 그죠? 너 빠져나가서 법 따로 만든다 해가지고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뭐라 했어요? 예. 너무 길죠, 이게. 너무 길죠. 그러니까 우리는 줄여서 그냥 개특법.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특법. 그것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안 배워요. 우리가 17회 때까지 배웠는데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안 배운다고. 18회 때부터 안 배운다고.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나오냐? 17회 때까지 공부했던 사람들은 그린벨트 땅 중개할 줄 알아요. 배워서 아니까. 18회부터 공부했던 분들은 그린벨트 땅 중개 못해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배운 적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좋지만 그 대신 그만큼 중개법이 좁아진다는 얘기고. 이게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이죠. 도시자연공원구역. 이것은 뭐냐? 도시지역 안에 공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인데 이것도 여기에 따져 너무 많다. 널어 나가서 법 따로 만들어. 그래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도시공원 및 녹지의 법률.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당연히 안 배운다고.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시가화는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데가 시가지. 여기는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가지 되는 시기를 조정한다, 유보한다. 무슨 얘기냐? 여기 개발하지 마라. 이게 도시다 그러면 여기 딱 해서 여기는 시가와 조정구역이야. 그 말은 여기 개발하지 마 이 얘기요. 국가가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개발할 테니까 지금은 개발 좀 해가지고 딱 주는데 유보 기간이 5년에서 20년 이 사이에서 딱 정해져. 몇 년? 13년 딱 정해지면 13년 동안만 개발하지 마라. 이게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아마 시가와 조정구역 여러분이 중개하면서 보기는 거의 힘들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대전에 한 군데 있었는데 대전에 옛날에 인천 영종도 있었고 대전에 있었는데 영종도는 풀렸고 대전도 올해 해제돼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어지고 중개하면서 보기는 힘드는데 시험 문제는 또 곧잘 나온다는 얘기요. 여기는 지금 이건 뭡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인데 이거는 주로 바다 물 아닙니까? 물. 국토계획법에서 여기까지 너무 많은데 너도 빠져나가라 해가지고 수산자원관리법에 있어요. 이것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좋아요. 입지 규제는 여기에 있는데 시험 범위니까 공부를 해야 돼. 자, 기반시설, 도로 만들자, 학교 만들자, 공원 만들자. 그것은 여기서 다 해야 돼요. 신도시 만듭시다. 신도시 만드는 절차가 작겠어요, 많겠어요? 엄청 많지. 이거를 여기에다 또 다 쓰는다고 안 돼요. 법이 너무 많아져. 안 되겠다. 너 빠져나가라. 법 따로 만들어. 그래서 만든 법이 뭐냐? 이게 도시개발법이에요. 도시개발법. 근데 도시개발법은 우리 시험범위 들어오니까 배워야 돼요. 국계법 다음에 도시개발법. 자, 이제 뭐 하자고요? 재개발, 재건축하자. 이 법에다 이해했으면 너무 많죠? 안 되겠다. 너도 나가서 법을 따로 만든다.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인데 시험범위 들어오니까 배워야 돼요. 그리고 지구 단위는 국토계획법이 있고 그러면 벌써 얘만 해도 6문제짜리. 얘가 6문제짜리. 이것만 하더라도 여기서 20문제 넘게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가지고 제가 6줄 강의를 6주 동안 이걸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은 이 내용 가지고 나가서 중개합니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 알고 봤더니 도시관리계획 엄청나게 좀 중요한 계획을 느끼고 저 도시관리계획 저 내용만 처음에 들어서 이해가 안 되겠지만 두 번, 세 번 들으면 이해 다 해요. 저 내용을 쫙 이해하고 눈 감고 차분히 생각해 보면 아 결론은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 순서대로 설명을 쫙 하면은 저게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산을 깎아서 도시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거냐. 차분히 생각해 보면 저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야. 결론은 저렇게 해서 우리나라 도시가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저 절차에서 도시는 꾸며진다. 이게 도시관리계획이요. 그래서 우리는 도시관리계획 박스 6개를 도시관리계획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암기해 봅니다. 이것은 그 지구단위 계획이란 자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죠. 아까 전부인가 일부인가 그 얘기했죠. 전부 일부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지금 하나의 도시다. 큰 하나의 도시고 여기는 아까 무슨 지구라고요? 청라지구. 무슨 지구요? 송도지구. 여기는 진접지구 그잖아요. 지구. 상계동이면 상계지구. 하나의 도시 전부의 일부요? 일부. 그래서 일부. 이 시험에서는 전부. 이게 시험 문제요. 도시 전부가 아닌 도시 일부. 일부를 뭐 한다고요? 개발할 때 이 개발이 체계적인 개발이 돼야 돼요. 도시 전체하고 균형을 이루는 체계적인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여기를 갖다가 무슨 지구? 지구 명칭을 빼가지고 우리는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등식이 돼야 돼요. 아까 광역 그럼 반사적으로 둘 이상 도시 이 툭 튀어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개발 이 말만 나오면 오늘 수업 끝나고 차 타고 집에 가는데 누구 옆에서 개발 그 말하면 쫓아가서 지구단위 이 말을 해야 돼. 등식. 개발이라는 말만 나오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지구단위 이게 나와야 된다고. 개발 그러면 지구단위. 항상 그 생각해야 돼요. 개발 그러면 지구단위. 그러면 이게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신도시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신도시 만드는데 여기 신도시가 아까 진접이다. 진접 지구에다 신도시 만든다. 그러면 도시개발법이 신도시니까 도시개발법이 여기를 갖다가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 보면 도시개발구역이다 라고 명칭은 이렇게 딱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보고 일반인들은 거기 신도시 지정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서 도시의 일부 여기를 뭐 한다고요? 개발한다고.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뭐가 지정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지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나 지자체가 좀 크게 개발할 때 개인도 크게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파트 500세대 짓는다. 그럼 크거든요. 그런 데는 100%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돼요. 거기는. 그래서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구단위인데 항상 개발할 때는 일단은 그렇게 하세요. 개발할 때는 명칭이 무조건 2개 붙는다. 2개. 자, 무슨 개발한다고요? 신개발. 신개발할 때 명칭이 뭐라고요? 도시개발구역. 그리고 뭐가 들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명칭이 2개 붙여.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여기를 갖다 재개발. 여기 지금 여기 상계동 재개발합니다. 재건축합니다. 그러면 재개발한다 그러면 재개발할 때를 갖다가 명칭을 정비구역이에요. 정비구역. 자, 저기 정비사업. 정비사업 하려고 명칭을 딱 붙이면 그 명칭이 정비구역. 밖에 나가면은 일반인들은 재개발구역. 우리는 정비구역. 그럼 정비구역 지정하고 여기에다 또 뭐 지정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명칭 이렇게 2개가 이렇게 같이 붙는다. 그래서 개발이라는 말 나가면 지구단위는 필수죠. 신개발을 하든 재개발하든 항상 개발되는 거기는 뭐가 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의무적으로 지정이 된다고. 그래서 법에서 뭐라고 만들었냐? 여기다 신개발한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거든요.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이 되면 바로 지정된 걸로 본다 그래요. 정비구역만 딱 지정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반사적으로 따라간다 지금 이런 얘기요. 그래서 우리는 개발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지구단위다. 이것 말해도 벌써 한 문제 맞춘다는 얘기요. 개발 욕구로 지구단위.
이제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게 지금 5번에 나오는 지구단위 계획인데 그 지구단위 계획의 5번의 포인트는 일부냐 전부냐 일부다. 그리고 맨 밑에 가가지고 도시관리계획입니까? 도시기본계획입니까? 도시관리계획이다. 유치하게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그걸 갖다가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써놓는다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보세요. 지금 이 지구단위는 5세에서요 도시관리계획 기본계획이 아니고 관리계획이다. 이거 바꾸는 게 시험 문제라고. 그 다음에 6번이 이제 기반시설인데, 자, 기반시설 그러면 뭐 교통, 공간, 유통공급, 이게 지금 25, 26, 27 연타 시험 문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것은 상식으로 하는 거예요, 상식으로. 이건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 문제 곧잘 나오지만, 누구든지 상식을 할 수 있으니까 대충 읽어봐요. 아, 기반시설은 도로도 있고, 뭐 철도, 항만, 그런 게 있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그런 것도 있네? 수도, 전기, 가스도 있네. 학교 운동장도 있고, 하천, 뭐 저수지도 있고, 화장실, 공동묘지, 하수도, 폐기물시설. 아, 그거 봤더니 이거 대부분 도시를 만들 때 이것들 있어야죠. 그러니까 도시를 만들 때 있어줘야 될 시설들. 특정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도시민이 다 함께 쓰는 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애들. 그런 것들 보고 우리가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그 다음에 7번 보면 도시계획 시설인데 도시계획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 결정된 시설인데 이거는 지금 제가 설명해도 여러분이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봐봐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자 도로 그러면 도로는 기반시설 기반시설 도로 그러면 그래 너는 뭐다 너는 기반시설이다. 근데 여기에다 이렇게 도로를 하나 설치를 해야 되겠어요. 이제 도로를 설치한다 그러면 기본 계획이 도로 설치할 것이다. 기본 계획에서 관리 계획이 뒤따라가 가지고 그래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 설치한다고 관리 계획이 도로 설치한다로 결정을 딱 해요. 지금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야 결정을 딱 해요. 결정을 딱 하게 되면 이 도로 그러면 뭐라고 처음에 기반시설 이렇게 결정을 딱 하게 되면 그때는 명칭을 기반시설을 안 그러고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 결정이 됐죠. 결정이 됐으면 그때는 명칭을 갖다 이제 우리는 도시계획시설이다. 도시를 만드는 시설 이제는. 근데 이게 군으로 가게 되면 뭐라고요? 군계획시설이요. 그럼 이렇게 이제 도로 결정했죠. 결정했으면 도로가 이렇게 지도에다 그럼 딱 그렇지 이렇게 결정하면 뭐 도로가 나옵니까? 뭐 해야지? 공사. 그럼 결정했으면 그다음 어쩝시다? 이걸 갖다가 공사를 합시다. 달리 표현은 뭐 합시다? 사업을 합시다. 이 사업을 뭐라 하냐? 한번 넘겨보세요. 그 사업을 넘기면 그게 10번 봐봐요. 10번. 뭐가 돼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 결정이 됐으니 뭐라고요?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 시설을 뭐 한다고? 이 시설을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이 사업이 이 도시계획 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이 사업을 보고 우리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 군에서는 뭐고요? 군계획 시설 사업. 이런 게 우리 시험에 나온다고 이런 게. 이런 용어들이 기반시설 그러면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반시설은 개념이 없고 종류만 잔뜩 써놓고 기반시설은 뭐가 없다? 기반시설은 개념이 없다. 개념이. 종류는 있지 개념이 없어요 법에. 기반시설이란 이렇게 설명을 안 해준다고. 개념이 없어요. 근데 도시계획시설은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뭐라고?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로 결정이 된 시설이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근데 시험 문제는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인데 이게 와요.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결론은 순서네. 첫 번째 뭐고? 기반시설. 두 번째 도시계획 시설. 세 번째 도시계획 시설 사업.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와야만 용어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은 순서를 알아야 풀리는 게 광역도시계획, 이 순서 찾는 거니까 기본계획, 관리계획, 기반시설,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 시설사업 순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용어 중에서 154페이지 8번 보면 광역시설인데 광역시설은 하게 광역 그 뭐라고요? 둘 이상. 그러니까 광역 둘 이상인데 시설 그러면 둘 이상 도시에 걸쳐 있다든가 둘 이상 도시가 같이 있으면 광역시설이에요. 오늘 집에 갈 때 뭐 타고 가요? 예, 버스 타지 버스. 그 버스는 무슨 버스요? 광역버스요. 왜 광역버스요? 서울에서 넘어가죠. 넘어가니까 이 둘 이상 도시 건너뛰죠. 뭐라고요? 광역버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역시설 그런 개념이에요. 둘 이상 도시에 걸쳐 있든가 둘 이상 도시가 같이 쓰면 그때는 광역. 혼자 쓴다? 광역시설인 것은 둘 이상 도시 같이 쓴다. 둘 이상 도시 걸쳐 있다. 그러면 광역시설. 광역시설에 뭐가 있습니까? 올해 시험 문제 나왔는데 뭐가 있습니까? 절대 첫날 얘기했죠. 문제 푸는 방법 알려하지 말고 문제 만드는 방법만 알면 된다고. 어떻게 만드는가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시험에 나왔다고. 올해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 그러면 거기 보게 되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거기 뭐 공동묘지 납골당 있죠? 시험 문제가 공동묘지 납골시설도 광역시설이다. 이런 지문이 나왔다고. 그러면 와 거기 공동묘지 있는가? 납골시설 있는가?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고. 실제인이 사람이라고 귀신이라고? 응, 사람이라고. 자기가 사람이다 그러면 법에 없는 글씨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없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있는 거 써놓고 이게 있냐 없냐 물어보지 없는 거 써놓고 있냐 없냐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수업하면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해줘. 문제 풀 때 자 거기 보게 되면 청소년 수련시설은 광역시설이다 이러고 시험 문제 물어보면 암기하지 말고 그 사람 우리가 입장 다시 가자고. 그 사람은 알고 냈을까 모르고 냈을까? 모르지. 모르는데 어떻게 냈어요? 봤지. 뭘 봤어요? 법조문 봤지. 그럼 법조문 100% 있었으니까 물어봤지. 없으면 물어볼 수가 없다고. 그것만 알면 암기할 때 다 풀려. 진짜 그렇게 나올까 불안할 것 같은데 그것은 기출문제 보면 기출문제가 증명해줘.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읽어보는 건 좋지만 야 시험에 났던데 암기하자. 제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읽어보는 건 좋아요. 암기하는 건 아니에요. 공동그룹 뭡니까? 공동 그러면 공동으로 그때 공동 혼자는 단독 같이 있으면 공동. 무슨 얘기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게 땅이지 땅 대지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어 도로가 좀 배불렀죠? 빗물이 빠져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건축물 있고 여기 건축물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전봇대가 있고 전선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런 상태에서 도로 밑에 보면 여기에 뭐가 있고 하수관이 있어야죠. 물 빠져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수도관도 있고 전기가 위로 가지만 밑으로 가고 가스관이 밑에 있고 통신선이 위에도 있지만 밑에도 있고 이렇게 이 도로 앞에 도로 파게 되면 이거 다 나온다고. 그러다가 수도관이 터졌어요. 가스가 막혔어요. 전기가 끊겼어요. 어찌해야 돼요? 뚫어야지. 어제 공사 끝났는데 이틀 지나니까 또 하네요. 뭐 또 막혔어요? 얘가 막혔지. 또 뚫어야지. 허구한 날 뚫어대다 보니까는 도로가 온전합니까? 교통이 원활합니까? 안 돼요. 지상에 전봇대가 있으니까 보기가 흉해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옛날에는 할 수가 없어요. 기술이 안 되니까. 요즘은 기술이 돼요. 문제는 돈이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땅 속에다가 도로 밑에다가 이렇게 큰 관이죠. 큰 관을 매설해 가지고 도로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전부 다 어쩐다 이 관 안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요. 문제가 발생되면 뚫어 이러지 말고 안에 들어가라 이런 얘기요. 큰 데는 차가 짐 싣고 가야 되니까 큰 데는 공동구 큰 데는 차가 들어가야 된다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요? 공사라고 공사. 그러면 굴착할 일이 없잖아요. 도로구조 보정, 교통 원활 소통. 지상에는 이 전선이 보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지상의 전선은 전부 다 뭐로 간다? 지하로 간다. 전봇대는 있다 없다? 사람이 불은 켜야 되니까 이렇게 불은 켜야 되니까 불 밝히는 전등이 있을 망정 전선이 없어요. 전선이. 신도시에 전봇대 있는 거 봤어요? 없어요. 거기는.
우리는 여기는 대한민국 최고 도시가 서울인데 이 앞에 전부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는 옛날 도시는 이거를 팔 수가 없었다는 얘기. 옛날에는 지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재개발하더라도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니까 200만 제곱미터다 그러면은 그게 60만 평이거든요. 그 정도 크게 정비 사업하면 의무적으로 이제 돈 들어도 파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기술 나잖아요. 지금 건물이 있다고 지하철 공사할 때 건물 치우고 하던가요? 땅에서 다 들어도 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전부 다 이걸 만들겠다. 이게 공동으로 수용하게 한 관, 그 뭐라고요? 공동구 이 얘기요. 이제 그 용어를 알아야 이 책을 읽을 수 있다 이 얘기고. 그럼 이제 도시계획 시설 사업했고, 도시계획 사업이란 잠깐 봅시다.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에는 이 도시관리계획은 쫙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만큼 있는데 이 도시계획 사업부터 잠시 쉬고 합시다. 쉬고 할 테니까 여기 지우지 말아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 지우지 말고 잠시 쉬고 합시다.